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이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최종 정부안이 결정이 되면 국회로 공이 넘어갈 예정인데요. 정부가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이 내용을 두고 정말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지급, 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 하는 주장과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해서 지원하자 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이 맞붙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국 정부에서는 방향을 정했고 선별지급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얼마나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현재 생계 유지가 곤란하고 당장 내일이 불투명한 분들에게는 어떻게든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야말로 인공호흡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 하는 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요, 얼마나 공정하게 선별 지원했느냐입니다. 국민의 감정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받을 분들이 받았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받았다, 이렇게 지원 대상을 선별했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관건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신속 지급, 공정한 지급,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최근에는요,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외제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고가 아파트가 있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고액 자산가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렇게 행정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이런 분들이 신청했을 때 법적으로 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양심에만 맡겼다가는 재난지원금이 결국 불필요한 분들에게 가고 또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는 가지 않는 그런 정책의 실패, 행정의 실패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근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선별 지급에 대해서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최근 여론조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요,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 전국민 1014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내용인데요. 민간정책연구소 랩 2050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61.5%가 2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10분 중에서 6분, 7분이 보편적 지급, 전국민 지급에 찬성한다는 뜻이죠. 선별 지급하자,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자라고 답한 비율은요, 38.5%, 그러니까 3분에서 4분 정도, 국민 10분 중에서 3, 4분이 선별 지급을 하자.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보면 압도적으로 보편적 지급, 전국민 지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에서 앞으로 2차뿐만 아니라 3차, 4차 이렇게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73.5%가 추가적으로 2차뿐만 아닌 3차 등의 추가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1차에서 지원받았던 지원금 수령 방식이 세대주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된다 대답하신 분들이 75.4%,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의 방식, 세대주에게 주는 방식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 단위 지급이라는 것은 보편적 지급에 훨씬 더 가까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재난지원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시각은요, 보편적 지급이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의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도 따져야 되고 앞으로 나라빚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선별 지원이 맞다라고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 결정은 선별 지원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선별 지급 이후에 많은 과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과제라기보다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에 대한 시각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외제차를 굴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잘 사는 친구의 가게에서 용돈벌이, 소일거리로 일을 하다가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떨어져서 잠시 문을 닫는 가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가게 운영 자체를 생존의 문제가 아닌 소일거리, 그러니까 크게 돈에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친구의 사업장에서 봉급을 받아오다가 최근에 그 봉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매출이 급감한 사업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라든지 특수고용 형태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봤더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 입장에서도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업체에서 직원으로 등록해서 근무를 했던 친구분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 시점에서 너무 힘들어서 정작 폐업을 해버린 분은 받으실 수도 없고, 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자영업을 시작해서 현재 개점 휴업 상태인 분들은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겠지만, 만약 이렇게 정말 받아야 되는 분들이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아도 충분히 여력이 있는 재산가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불만, 불공정에 대한 낙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얼마나 공정하게 선별하느냐,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핀셋으로 찾아서 이분들은 지원해야 할 것이고 이분들은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수반되는 문제가 바로 시간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지원해야 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따지다 보다면 이것을 따지는 공무원들의 행정력도 엄청나게 많은 낭비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그 기준을 놓고 양심의 문제이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로 따지게 되면 불법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그야말로 비양심의 문제이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또 얼마만큼 추락할 것이냐, 국민은 행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믿어줄 것이냐, 여기에서도 정말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하게 지원하자라고 하는 보편 지급을 선호하시는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인력 사무실에 나가시는 건설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노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일당쟁이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의 고단한 삶은 누가 보장해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력 사무실에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받다 보니까 실제 근로를 했다라는 확인 사실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실직을 했던, 또 소상공인으로서 자영업을 하셨던 간에 내가 코로나 이전 그리고 이후 얼마만큼 소득이 감소했느냐, 이 부분을 증명해야 한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안타깝긴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겠습니까? 만약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일용 근로자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 근로자, 인력 사무실에 나가시는 이런 분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대책 분명히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또 문제는 아쉽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입니다. 이번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2배 가까이, 지난번 지원보다 2배 가까이 지원하겠다라는 원칙을 밝혔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동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한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연락 한번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수급제도의 제도권 안에 계시는 수급자분들이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분들은 이미 정부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고 복지 혜택을 매월 꼬박꼬박 받고 있는데 감염병 사태 때문에 보너스까지 받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것도 기존에 받고 있는 복지 혜택에 더해서 2배 이상으로 받는다라는 사실들을 볼 때는 2배, 3배 이상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간극을 또 행정적으로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런 난관, 이런 숙제도 공무원들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이분들의 허탈감,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2차 재난지원금만 지원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3차, 4차 이렇게 앞으로도 지원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받는 분들은 계속 받고 받지 못하고 탈락하고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직자로 분류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자리도 없고 근로 능력 자체도 다른 분들에게 뒤처지는 경우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정부에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 취업을 단념한 사람 이렇게 분류해버리기 때문에 실직자로 분류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현재 생계 유지 자체도 힘들고 있는데요. 이런 구직 포기자, 취업 단념자 이렇게 강제 분류되어 버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서류를 제출할 수도 없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죠. 또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바로 부정수급자입니다. 이런 부정수급자는 감염병 사태가 악화되고 국민이 고단할수록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인데요. 그러나 또 이런 분들은 정보에 밝아서 국민 감정에는 반하지만, 그리고 비양심적이지만 행정에서는 합법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고액자산가이지만 우리나라 행정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이런 분들을 적발해내지 못하는 상황, 또 적발해낸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합법적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정부에서 방향을 잘못 정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지급에서 공정하게 지급하느냐 하는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받아야 하는 분들은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아야 하는 분들이 받는 이런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선별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번 선별지급에서 아깝게 제외되신 분들이 한숨 섞여서 하는 말이, 혜택은 받지도 못하는데 앞으로 세금은 더 내게 생겼다. 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모두 빚으로, 국민의 빚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각지대에 계시는 국민의 한숨이 폭풍처럼 커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정부에서는 촘촘한 대책을 세우겠다, 그리고 신속하게 지급하겠다 라는 원칙을 이미 밝혔으니까요. 이런 부분, 이런 지적 잘 살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별지급에 대한 구체적 대상, 시기, 그리고 신청 방법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최대한 신속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